네, 계속해서 뭐 심리전이다, 전쟁은 벌써 이뤄졌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오히려 이번 주는 금리 관련 리스크보다 더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억눌렀습니다. 과연 이번 주는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지, 또 다음 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특집으로 매일경제신문 장박원 논설위원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를 정리해 보자면 오늘 주제의 키워드는 뭐 우크라이나가 빠질 수가 없겠습니다. 네, 이번 주 계속 시장을 오르락내리락 막 뒤흔들었던 이슈죠. 네. 근데 지금도 그 우크라이나 이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곧 침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러시아 쪽은 우리는 뭐 군대를 철수했다 또 이런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 또 돈바스 지역이라고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서는 러시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그 러시아 친러시아군하고 또 그 총격전이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그 러시아하고 미국의 어떤 그 지정학적인 어떤 그 힘 겨루기가 있고, 또 상당히 또 우크라이나의 그 여러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러시아에 있는 것보다는 나토 쪽에 가입하는 게 더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아마 그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이게 계속이 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그 산업에 영향을 좀 줍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원자재 그 에너지, 그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또 곡물 또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도 상당히 요동을 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막 이렇게 오를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거의 다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재 불안에 우리나라 산업도 많이 이제 타격을 받을 텐데, 특히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물가 압력이 더 심해지고, 금리를 또 생각보다 빨리 큰 폭으로 인상을 해야 될 상황도 벌어지고, 그러면 이제 경기가 또 흔들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물론 정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급망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그 수입 물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타이밍이죠.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뉴스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기 네. 때문에 먼저 선제적인 대응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를 체크해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안 그래도 높은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태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예. 지난 16일 날 현지 시간으로 16일 날 이제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네. 물론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무려 73번. 네. 73번. 네. 73번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그만큼 이제 미국 당국이 보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기대한 만큼 내려가지 않으면 예상보다 빨리 긴축 정책을 돌입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2015년 금리 인상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고, 앞으로도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 그 수치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요, 전월 보다 7.5%나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채권을 팔고 네. 이제 현금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양적 완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양적 완화의 반대, 양적 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그런 강한 얘기들이 나온 거에 비해서 그 시장은 많이 안 움직였거든요. 오히려 약간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좀 뉴욕 증시가 반등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미 그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그 의사록에서 더 강한 멘트가 나왔으면 네. 시장이 출렁거렸을 텐데 그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만큼,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만큼의 수위의 그 멘트가 나오는 바람에 그러면 불확실성이 좀 사라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시장의 반응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3월, 그러니까 2월 소비자 물가를 좀 봐야 되고 또 고용 통계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에 이제 준해서 이제 다음 달 3월 달에 나오는 저기 연준의 어떤 멘트들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도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이제 슬슬 해야 됩니다. 아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 우리도 네. 같이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죠. 다음 주 24일 날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도 금리를 한 차례 올릴 것 같은데 금리를 올린 이후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입장은 회의록에서 확인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해주셨고요. 또 주식시장 안에서 봐야 될 이번 주 핫 키워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게임 업체. 게임주. 지금 게임주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게임주가 사실 게임 업체들이 가상화폐에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죠. NFT에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는 이런 신성장 산업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게임사들이 앞으로 많이 성장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보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닝 쇼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사실 그냥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용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게임에 대한 매출이 줄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비용이 인력들을 많이 보강을 하고 또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하면서 이제 인력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바로 신작이 기존 게임을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신작이 올해 하반기나 돼야 이렇게 신작이 또 기대되는 신작이 나올 거다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주가가 주춤하는 상태인데 요거는 사실 게임사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기 수익과 장기 수익의 갭이 생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수익이 이제 어느 정도 단기 수익이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너무 신사업 투자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단기 수익에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멀리 보고 한 것이 좀 패착이 된 것 같고 아마 게임사들도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어닝 쇼크가 이제 게임사들이 얼마나 본업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수익 포트폴리오를 잘 맞출 것인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래 성장성을 확보하는 건 좋은데 단기적으로도 계속 실적을 보여줘야 하는 게임주였습니다. 그거를 못했기에 이번 주 유독 게임주들이 힘들었고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다음 주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윤석 위원님? 이제 다음 달 9일이 무슨 날이죠? 대선이죠. 네, 대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지금 박빙이지 않습니까? 대선 서로 이제 지지율을 보면은 네. 그래서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이벤트가 대선 TV 토론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이 3차례거든요. 네. 근데 다음 주에 2차례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에는 요 TV 토론이 회자가 될 텐데요. 21일 날은 경제 관련된 토론을 할 것이고 25일 날은 정치 관련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2일 날 이제 사회와 관련된 토론을 하는데요. 전에 TV 토론을 보면요. 맨 처음에 공중파 할 때는 39%. 네. 그다음에 우리 여기 MBN 스튜디오에서 지난 11일 날 한 거 있죠. 그것도 21%가 넘었습니다. 시청률이요? 네, 시청률이. 그래서 이게 아마 이런 이벤트가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건데 특히 이제 이런 토론이 한번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그 선거 테마주가 그렇죠. 많이 흔들리는데 사실은 뭐 선거 테마주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 이제 뭐 후보의 지연, 뭐 학연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괜히 그냥 추종 투자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TV 토론을 보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각 후보들의 정책입니다. 특히 이제 정책 중에서도 좀 경제 정책 중에서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 있죠. 그러니까 가능성 없는 거 있잖아요. 뭐 퍼주기 정책이라든가 뭐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줄 것이고 실제로도 주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그래서 여야 후보들이 정책을 내는데 실현 가능한 정책 중에서 어떤 정책이 실행이 될 것인가 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특히 이제 여당은 약간 공공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 야당 같은 경우 보면 민간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보면서 또 이제 시장에 뭐 대선 테마주는 아니지만 아무튼 대선과 관련된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TV 토론에서 또 경제를 주제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여러 정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관련 정책 테마주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치인 테마주,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 꼭 분류를 해보셔야겠고요. 노현설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